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XRP, 리플은 시장에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조용한 반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반전은 가격 차트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XRP가 왜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아래에서 어떤 구조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완전한 그림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플과 함께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욕 시장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완벽한 관망 장세입니다.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는 눌렸고 주간식 지표는 계절 왜곡 논란으로 시장의 해석이 갈라졌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멈춰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멈출 때 진짜 움직이는 건 기초 인프라 자산들입니다. 금리 변동에 흔들리는 성장주나 인코인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각각 교환되는 자산들, 결제, 송금, 금융만 같은 실사용 네트워크 코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리플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 이 조용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현실 금융 속으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전통 금융권 내부에서 리플의 결제 인프라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리플은 이미 과거 한번 주목받았었지만 유죄, 소송, 혼란 때문에 기대가 사라졌던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지금 은행, 핀테크, 국경 간 송금 기업들이 디플렛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글로벌 송금 비용 폭등, 스위프트의 구조적 병목, 신흥국의 디지털 송금 수요 폭발,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비용 절감 경쟁까지 이 모든 요소가 과거에는 관심 밖이었던 리플 기술을 다시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RP 의미는 단순 코인을 넘어서게 되죠. XRP는 리플렛의 유동성 공급 엔진, 즉 결제 흐름을 움직이는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이라면, 이더가 스마트 플랫폼이라면 XRP는 실제 쓰는 돈의 이동을 빠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바로 XRP 온체인 거래량,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장 반응은 사용이 줄어든다면 가치도 줄어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금융 인프라형 코인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실제 금융망이 XRP 내적 기반 인프라로 이동하는 단계에서는 초기 계약 테스트, 인프라 구축이 먼저 진행되고 온체인 사용량 증가는 항상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 구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구간에서 기회를 잡은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숫자로 확인하기 전에 기술과 정책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XRP 같은 결제 인프라 코인은 제도 기반 확장에서 실사용, 전환을 거쳐 또 폭발이랑은 이 3단 구조를 반복합니다. 지금은 딱 2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래량 감소는 실제로는 가격 하락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초입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월가가 스트래티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단 하나예요. 이제 기존 자산으로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현금을 쌓아 올리면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대체 자산 포트폴리오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지만 XRP는 금융 인프라입니다. 기관은 단순 투자 코인보다 실제 산업과 연결되는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도권 편입 가능성, 금융망 채택, 송금 시장에서의 회복,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코인은 리플 말고는 없습니다. 비트, 이더, XRP, 월가 관점에서 이 셋은 완전히 다른 투자 논리입니다. 여러분, XRP는 지금 보이기엔 분명 조용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조용한 곳에서 먼저 움직이죠. 글로벌 금융망, 온체인 데이터의 전환점, 기관 자금 포지션 변환까지 XRP는 지금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는 드문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 구조 변화가 실제 사용량으로 이어지는 순간 시장은 그제서야 XRP를 다시 모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전 단계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도 폭등할 종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요. 문제는 그 종목이 여러 번 눈앞에 나타나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절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날 종목을 버리고 무너질 종목을 붙잡다가 현실만 커지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번 시장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폭등주는 시장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 공포, 무관심, 정확히 그 순간에 나오죠. 왜냐면 그때가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일 때, 이더리움이 100달러일 때, 리플이 0.17달러일 때, 그때 사람들은 전부 아직 더 빠질 거고 지급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죠? 폭등은 공포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왜 매번 실패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들은 신호를 못 보고 가격만 보니까요. 하지만 고래들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 유동성, 거래량, 고래 지갑, 매집 패턴,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인 후에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차트에서 올라간다 라고 느낄 때 고래들은 이미 절반 이상 먹고 나간 뒤에요. 그래서 개인은 늦게 들어가고 무너질 때 먼저 맞고 반등을 못 잡고 결국 손실로 빠지는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시장은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금 흐름이 조용히 특정 종목에 모이고 있고 고래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고 죽은 프로젝트와 살아남을 프로젝트가 분리되는 단계. 이건 2020년과 2018년 그리고 2015년에도 나왔던 폭등전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지금 이 시장에는 이미 다음 폭등주 그룹이 형성되고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폭등하는 코인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실체가 있고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고래가 매집하고 시장이 공포일 때 숨을 고르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그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 폭등 직전 구간과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직접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춘 종목이 이번 사이클에서 폭등하는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따로 정리해둔 비공개 자료 요청 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와 비공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장도 허황된 말도 아닌 검증된 신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흐름은 제가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이 확인해주는 팩트 기반 정보예요. 물론 투자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무조건적인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 몇 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놓쳐서 후회하는 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정보를 받고 관망을 하셔도 되니까요. 이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모르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지 정보를 갖고 관망하는 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손실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